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7월 8일이랍니다. 7월 8일 토요일, 그죠? 그 7월 어떤 접어들면서 첫날 반짝 좋다가 그 이후에 계속, 그죠? 좀 흘러내리고 안 좋고 좀 힘든 장이 연출됐어요. 그 이유는, 그죠? 결국은 새마을금고 때문이죠. 항상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당시는 좀 몰라요. 흐름이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6월 달도 그렇고, 계속, 그죠? 요즘은 기관들이 막 계속 팔죠. 계속 팔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죠? 기관들이 하락을 막 주도하고 막 그런 식으로 흘러왔어요. 근데 그전에는 기관이 왜 자꾸 의문만 들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 범인은 새마을금고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을 하면서요.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그 어떤 사태라는 건요. 끝없이 악재도 호재도 새로운 게 계속 생겨요. 한 번도 뭐 그냥 순탄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악재가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그죠? 뭐 9.11 테러나 리먼 사태나 뭐 지나가고 나서 보면 그때 그랬는데 그런 식이죠. 항상 악재라는 건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새로운 악재는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어떤 주식, 뭐 투자 상담사 이런 시험을 칠 때 보면요. 제일 첫 장에 나오는 문장이 뭐였느냐. 주식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주식을 하면서 뭐 추세선을 꺾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법을 이용해서 항상 바닥을 찾으려고 해요. 어디가 바닥이다. 어디가 바닥이다. 아니면 어디가 고점이다. 결국은요.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같이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생길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막상 일이 터지면 전부 전문가인 양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미래는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새마을금고가 지금 하락을 끝없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인은 새마을금고를 조사하고 이해를 해야 다음이 보이고 답이 나오고 대책을 세우겠죠. 새마을금고가 문제인데, 그죠? 과연 새마을금고를 면밀하게 조사해보고 새마을금고를 이해하려고 하냐? 그걸 묻고 싶어요. 항상 저는 주식쟁이들은 항상 어떤 그런 게 게을러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노력은 안 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쉽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약간 어떤 불만이었어요. 물론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돈을 잃으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왜 돈을 자꾸 잃지? 왜 나는 항상 결과가 안 좋지?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왜 아웃풋이 없지? 항상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험을 내가 피신할 수가 있죠. 내가 산으로 피신해야 될지, 바다로 피신해야 될지, 어디로 피신해야 될지. 재해가, 위험이 뭔 줄을 알아야 대책을 세운다는 거죠. 일단은요, 우리가 그 새마을금고 사태니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일단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새마을금고 그걸 알아서 뭐 하는데 이미 일은 터졌는데 그거는 각자 목이라고 생각해 두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요 1963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력이 엄청나죠. 저보다 훨씬 그죠? 형님이고 제가 어렸을 때
그죠? 초등학교 그 시절에도 동네에 새마을금고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뭐 학교에서 저축을 장려하니까 뭐 한 5원, 10원 들고 새마을금고 통장을 만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라는 건요, 어떤 영리단체가 아닌, 그러니까 어떤 상호 협동, 뭐 어떤 우리 전통으로 보면 뭐 품앗이, 뭐 두레 하듯이 어떤 그런 그 협력, 협동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마을금고는 이제 금융협동조합이라고도 하죠. 새마을금고가 세월이 쭉 음력도 그죠? 1963년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시간 동안 점점 발전을 해요. 그래서 전국구로 성장을 하죠. 이 새마을금고 자체는요, 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기업과 똑같아요. 한 개가 독자적인 기업인데 이 기업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된 금고가 우리가 뭉쳐서 은행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일종의 그런 식으로 연합체라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295개 정도의 어떤 금고가 있어요. 새마을금고가. 1295개. 엄청난 규모잖아요. 이 새마을금고 각각의 어떤 단위의 새마을금고가 1295개가 연합체를 결성하면서 그 연합체를 어떤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 타워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라는 것을 설립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단위 새마을금고를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새마을금고는요, 이 금융권 순위로 따져보면, 규모로 따져보면 지금 아마 랭킹 한 5위 그 정도 선까지 올라와 있어요. 엄청난 규모죠. 자산 규모로 따지면요, 260조 정도 되고, 이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이 고객 수는요, 통장 개수가 되겠죠. 2180만 개.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이 좀 넘는데, 그 중에서 성인 인구만 또 추려낸다고 해보세요. 주식 계좌를 갖고 주식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동학개미 전성 시절에 그때 정권 계좌가 2천만 개가 넘었다고 뭐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218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은 새마을금고 통장을 갖고 있고 거래를 했다. 이 정도로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파급력이 엄청난 거예요. 2180만 명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만큼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주식하고는 상관없어? 과연 그럴까요? 주식하고도 엄청난 영향이 있죠. 지금 폭락장을 유발하는 것도요, 다 그런 이유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는데 다우 나스닥을 왜 폭락을 합니까?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새마을금고는요, 어떤 상호, 신용조합, 협동조합,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회사가 있으면 그 주식을 회사에서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우리는 그 돈을 주고 주식을 사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출자 개념이에요. 출자 개념인데, 여기서 어떤 기본적으로 최소 단위는 그 만 원인데, 최근에 그 최소 단위가 5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출자 단위가 10,000원부터 돈을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새마을금고는 그 출자금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 이자를 모아서 그 출자금을 그 베팅한 사람들한테 또 배당을 나눠주고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거는요, 우리가 주식한 사람이 그 회사가 주식이 폭락했다고 보상 안 해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된다. 출자금은. 그리고 출자금은요, 우리가 동학개미들 주식에 막 열불 올릴 때 그 시기에 또 하나의 히트 상품이 새마을금고 출자금 상품이었어요. 배당으로 따지면 한 4%, 평균 한 4%요 정도가 출자금에 대한 배당 성향인데, 근데, 새마을금고 출자금은요, 1,000만 원 이하에서는 비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출자를 하고 또 서민으로 따지면 히트 상품? 약간 그런 식이에요. 새마을금고 출자 하는 상품은. 지금 이제 키포인트는 만일 새마을금고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돈은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게 문제죠. 그 부분부터 일단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새마을금고뿐 아니고요. 그 전에도 우리가 보세요. IMF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은행이 파산을 했죠.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또 저축은행 이런 것들도 없어졌고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이 새마을금고를 이래 보면요, 만일 새마을금고가 업무 정지를 당하게 되면 새마을금고는요, 새마을금고 자치법을 따라요. 좀 희한하죠. 새마을금고 자치법을 따르는데 새마을금고 업무 규정상에는요, 민법 규정 따라 만일 새마을금고가 연합체를 했잖아요. 새마을금고 연합체. 그러니까 단위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어떤 새마을금고 지점 A라는 지점이 만일 파산을 했어요. 옛날 기사들 쭉 검색을 해보면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돈을 갖고 해외로 도피했다. 새마을금고 직원이 횡령을 했다. 이런 사고도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단위 조합이다 보니까 직원들, 한 단위에는 직원 몇 명 되지도 않죠. 그 몇 명 되지 않는 거기에서 이사장이 마음만 먹고 돈을 갖고 튀어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속이기도 쉽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만일 그런 쪽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돈을 갖고 해외로 도피를 했다. 그래서 그 지점이 파산을 했다. 이래 되면 새마을금고 규정에 따라서 새마을금고를 아우르는 게 새마을금고 중앙회거든요. 우리 농협중앙회 하듯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채권이나 아니면 피해 사항을 신고 접수를 받아요. 그 접수를 받는데 그 법에는요,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를 받는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2개월 이상. 2개월 이상이란 말은요, 2개월부터 언제까지라고는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2개월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아직도 채권 신고 접수를 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이다. 피해액을 파악 중이다. 이래 되면요, 그게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돼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왜? 2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가 문제. 두 번째는요, 이 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을 지어요. 확정을 짓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예금자 관리위원회라는 데서 심의를 들어요. 심의를 들어가는데 여기에서요, 새마을금고가 지금 막 파장이 일나니까 일반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새마을금고 자체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만일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는 1인당 2천만 원까지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예금자 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최후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문구 하나하나를 제가 이래 쭉 한번 이번 사태가 퍼지니까 한번 읽어봤어요. 그거를 찾아보니까요,
그 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예금자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는요 1인당 2천만 원까지를 그죠 뭐 물론 예금이 2천만 원 이상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넣어놨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1인당 2천만 원 이하 한도 내에서 그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동안 예금자들은 막 엄청나게 답답하고 막 급한 돈이 생길 수도 있고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1인당 2천만 원까지 신속 지급 후 돼 있어요. 신속 지급 후. 이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법은요, 아 다르고 어 달라요. 예를 들었어요. 1인당 2천만 원까지, 그죠? 7일 이내에 지급한다.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런 거는 신뢰성이 있어요. 근데 신속 지급이란 말은요, 추상적이거든요. 언제까지가 신속 지급이죠? 신속 지급이란 말은 이 신속이라는 이 말 뜻은요, 해석의 차이거든요. 1년 안에도 신속이 될 수 있어요. 야, 옛날에 저축은행 파산했을 때는, 그지 10년 만에 지급했어. 근데 우리가 1년 안에 지급하면 그거 엄청 빠른 거지. 이게 신속이지. 다른 은행 망했을 때 10년 걸렸는데 우리가 1년 안에 주면 10분의 1밖에 안 걸렸는데 그게 신속 아니고 뭐냐? 이래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인당 2천만 원까지 신속 지급 후 했을 때 이 신속이란 말은 추상적이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예금자 관리위원회에서 의결 후 지급한다 되어 있어요. 의결 후. 그럼 의결 안 끝나면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의결 후 지급. 의결 후에 며칠 이내에 지급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역시도 추상적이다. 결국은 뭐냐면요. 항상 금융사고가 발생되면요. 문제가 터지는 것은 법률 해석이에요. 법률 해석이고 우리가 보험을 들든 뭘 하든 참 뭐 약간을 읽어봐야 돼요. 근데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내 암 걸렸대. 암 걸려가 보험금 떡타라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그래요. 아, 1기, 2기는 안 돼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말기만 해당된다고 보험약관에 되어 있어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1인당 2천만 원까지 신속 지급 후, 나머지는 예금자 관리위원회에서 의결 후. 이거는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만일요, 진짜 어떤 문제가 터졌어. 내가 돈을 넣어놓은 그 지점이 부실해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새마을 그죠? 그 중앙회에서 조사를 하고 돈을 주겠죠. 주는데 언제 받을 줄 모른다.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새마을금고는요. 새마을금고는 어떤 다른 금융은요. 다른 금융권은 달리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라는 게 있어요.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요. 1983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언제 위력을 떨쳤느냐? IMF 때 많은 은행들이 파산을 하죠. 그리고 국고 보조를 받고 겨우겨우 생명 연장을 하는데 새마을금고는 그걸 안 받았어요. 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1996년도에 많은 우리나라 전체 금융기관들이 어떤 그런 만일에 지급 보정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1996년에 예금보험공사라는 걸 만들어서 일괄 다 가입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은행들은요, 금융권들은 전부 예금보험공사라는데 그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새마을금고는 그 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여타여타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요. 최근 2달 동안
최근 2달 동안 보면요. 그 어떤 새마을금고에서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한 260조 자산이 있대 있잖아요. 이 돈을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지는 않겠죠. 새마을금고가 돈을 버는 방법이 뭐죠? 1금융권만큼 탄탄한 신용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1금융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 돈을 갖고 훨씬 많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A급 이런 회사에서는 돈을 안 쓰죠. 비싼 이자를 주고 왜 써요? 1금융권까지. 그러다 보니까 1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는 그런 약간 어떤 재무구조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회사들을 상대로 새마을금고가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비싼 이자를 물리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또 고객들한테 비싼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어느 정도 위험성은 안고 간다. 이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급보증은, 그러니까 요즘 그 어떤 새마을금고에 발 빠른 사람들은 뱅크런 해가 다 새마을금고에서 인출 사태가 막막 벌어져요. 예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그죠? 단 이틀 만에 파산 결정 났죠. 새마을금고는요, 지금 진행형인데, 왜 느리냐 하면 새마을금고가 표방하는 거는 뭐죠? 찾아가는 금융, 서민금융. 이게 모토고요. 새마을금고의 주 고객은요, 보통 보면 시장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영세 상인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차를 몰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상대를 하면 상인들이 그날 영업한 그 돈 들어온 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입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새마을금고가 시장을 파고든, 그러니까 아날로그 감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번 주에 이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한다고 저도 잠깐 찾아봤는데 그 일반적인 저희가 아는 그런 금융권은 감독 관리위원 관련돼가 금융감독위원회였는데 새마을금고는 특이하게 행정안전부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도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상하다 느끼는 게 정상인데, 제가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지고 많은 어떤 주식 뭐 동호회나 이런 사람들하고 막 토론을 해봤는데 단 한 번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사람도 없었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최소한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바로 캐치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르냐? 공부를 안 하거든요. 맨날 차트만 보고 쉽게 생각하지 그 기본적인 공부, 밑바탕 이런 거는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 30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년만큼 실력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차트에 막 성과 낳고 막 이게 지지고 이게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떠들어요. 근데 막상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산업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조선주를 한참 이야기하는데 그 하반기에 그 후판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니까 무슨 판? 그래. 후판. 후판이 뭔데? 그래. 그래 황당했죠. 주식을 20년을 넘게 했는데 지금 내한테 조선주를 막 추천하면서 후판을 모르냐고. 그러니까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걸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고팔고 열심히 20년 세월 보냈다고 그만큼 경력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최소한 남한테, 그죠? 남한테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해줄 때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죠? 잘못하면 그 종목이 거래 정지되고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뭐 선만 찍찍찍찍 꺼가지고 여기가 뭐 지지고 뭐 여기만 지지서 무너지 뭐 손절해라. 손절 라인만 정확하게 지키면, 그런 이야기를 10이면 9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글쎄요.
손절할 거 뭐하러 처음부터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요. 좋은 질문이신데,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모든 것은 금융이란 거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지니까 자꾸 행정안전부에서 나와서, 그죠? 행정안전부에서 나와서 막 괜찮다, 위험하지 않다, 막 그런 식으로 하죠. 심지어는 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 막 펼치죠. 6천만 원 들고 가가지고 6천만 원 갖고 나도 예금하는데 문제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있냐 없냐 한번 볼까요? 그러면 행정안전부는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당사자인 새마을금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달 동안요, 얘네들이 투자해놓은 각종 채권이나 이런 거요, 무더기로 팔아치웠어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거진 7조 정도 되는 그 채권 매물을 막 집어 던진 거예요. 그 중에는 주식도 포함되죠. 최근에 보세요. 무슨 빠졌다 하면 코스닥이, 그죠? 무슨 전쟁 난 것도 아니고, 뭐 심심하면 천 몇백 개씩 빠져요. 심심하면 천 몇 개씩 빠지고, 맨날 그런 식이죠. 그죠? 에코프로나 그 몇 개가 지수는 막 열심히 방어를 하죠. 지수 방어하니까 지수에 대한 하락은 굳이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그죠? 그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 것만 맨날 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 지수가 얼마 안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이래 보면요, 하락 종목 수가 막 1200개, 막 1300개. 그게 최근 흐름이었어요. 그걸 누가 그래 만들었느냐? 새마을금고가 주요 범인 중에 한 명이다. 새마을금고가 주도했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2달 동안 7조 정도에 되는 채권이나 금융상품을 팔아치웠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행정안전부나 괜찮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다 하는데, 근데 얘네들은, 정작 당사자들은 왜 죽으라고 팔아치웠겠어요? 팔아치웠다는 말은 뭐예요? 지구가 스스로 위기다 느끼고 열심히 지금 돈 마련하는 거예요. 자산이 260조 있으면 뭐예요? 260도 있다고 파산이 안 되나요? 전부 뭐 채권, 주식, 부동산에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유동자산이 아니잖아요. 바로 현금화가 안 돼요. 내가 돈을 다오 지급 요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현금이 없어서 못 줘. 그럼 그게 부도예요. 기업도 아무리 열심히 영업을 해야 돈 많이 넣으면 뭐예요? 그죠? 내가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 1000억을 집어넣고, 거기 100억이 모자라가지고 100억 은행 대출 받고,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야, 100억 돌려줘. 내일까지 돌려줘. 내일까지 안 돌려주면 요거 부도 처리시킬 거야. 그래서 흑자 도산하는 기업도 많아요. 예전에는 그런 악용 사례도 많았고, 정권에 찍혀서 흑자 도산하는 기업도 많았고, 새마을금고가, 그죠? 뭔가 위기를 느끼니까 열심히 지금 팔아가지고 현금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느 정도 이런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지를 대비를 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쭉 과정을 지켜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를 찝쩍거리고 있어요. 왜냐? 새마을금고는 거기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어떤 그 금융감독위원회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벗어났어요. 제도권 밖에 있는 거예요. 예금보험공사도 가입해라. 그러니까 너 거기 왜 가입해? 우리 예금보험공사 우린 가입 안 할 거야. 그냥 우리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높게 가입하고 말고는 우리 자유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법이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은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자치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일반적인 법을 금융감독위원회 지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만일 문을 닫으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의결한다, 신속 지급한다, 뭐 한다.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마을 금고는요, 그죠? 자기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약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중견기업 이런 데다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전에, 4년 전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죠. 온 전국이 완전, 그죠? 떴다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갭 투자. 갭 투자라는 건 뭐죠? 지 돈 하나도 없는데 집 사러 가는 거죠. 지 돈 하나도 없는데 집 사갖고, 그거 전세 떡 낳고, 그 전세금 받아가 또 집 사고, 그 전세 낳고, 그 돈 받아가 또 전세 낳고, 그죠? 그게 무슨 대단한 재테크처럼 난리를 지긴 적이 있어요. 온 나라가 그랬으니까. 영끌, 빚걸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금융권도 똑같아요. 금융권도 똑같이 쉽게 돈 벌려고, 쉽게 돈 벌기 위해서 건설회사에다가 미친 듯이 막 돈 막 대줬어요. 왜? 건설회사도 짓는 족족이 다 완판인데 빨리 빚내가지고 빨리 집 지가 얼른 팔아먹어야 됐다.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줘야지. 그게 이제, 그죠? 부동산 PF. 그죠?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가지고, 건설회사가 땅을 사서 그 공사를 할 동안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부동산 PF 여기에서 돈을 빌려와요. 그 돈 갖고 공사를 진행해. 다 짓고 나면 일반인한테 분양을 쭉 해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 다시 갚아 넣어. 이런 구조가 이제 부동산 PF 어떤 이 구조인데, 최근 들어서 그죠? 금리가 끝없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누가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 없죠? 연끌 빚끝 안 하죠? 지금 연끌 빚끝 해놓은 것도 급매물이 쏟아지고 난리를 치기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고금리를 못 견디고 파산 하는 거죠. 주식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 뿐이죠. 전국에 많은 중견 건설사들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어요. 또 무너졌고. 근데 전부 시시해요. 그냥 뭐 나 몰라 뭐 일개 개인 회사가 무너진 거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개 개인 회사에 돈을 최고로 많이 빌려준 데가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증권사. 증권사는 의외죠. 우리나라 증권사들이요. 최근에는 증권사가 아니고 완전 막 그냥 썩었어. 그죠? 증권사라는 게 주식 분석하고 열심히 좋은 종목 찾아내가 실력으로 승부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공매도 아니면 신용, 그죠? 미수 이런 걸 해서 그냥 쉽게 돈 벌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동학개미들 다 떠나고 동학개미들 거지 돼가지고 다 떠났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는 고객이 없어. 신용 미수 열심히 치줘야 되는데 이거 돈이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잔대가리 불려가지고, 그죠? 부동산 PF에다가 또 열심히 팔아놨어요. 증권사도. 본연의 업무는 팽개치고 어디 눈먼 돈 없나 해가지고 증권사들요. 부동산 PF에다가 엄청나게 돈 집어넣었거든요. 최근에 그 결산 실적이나 이런 거 작년 거 이런 거 쭉 한번 훑어보세요. 무슨 증권사가 무슨 뭐 부동산 뭐 떴다방도 아니고 온데 그 돈을 집어넣어. 와, 이거 증권사도 이거 잘못하면 새마을금고 사태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해요. 어쨌든요, 이 어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제 새마을금고도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최근에 보면 그 하이라이트 있죠. 그 GS건설 저 금단 신도시 거기 그죠? 집 짓다가 지하 주차장 붕괴했죠. 왜 붕괴했나 찾아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지하 주차장 기둥, 그 지하 주차장 기둥이 폭삭 무너져 가지고 내려앉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 기둥 안에 철근이 하나도 없어. 철근이 있는 게 몇 개 안 돼. 대부분 다 철근이 없이 그냥 뚝 새어난 거죠. 그러니까 못 견디내는 거죠. 그래서 폭삭 내려앉은 거예요.
그 철근 다 어디 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보 천치도 아니고 그 기둥을 세우는데 철근을 안 넣고 그걸 만들 생각을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그만큼요. 시스템이 썩었다는 거죠. 시스템이 썩은 거예요. 실수라는 거, 안전사고라는 거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썩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이미 골말대로 골맞다. 미래가 없다는 거죠. 새마을금고를요, 제가 왜 심각하게 보느냐면요. 새마을금고, 그 새마을금고 중앙에 있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래 비교를 해보고, 금융권으로 따져보면요. 우리나라 1위에 1위. 연봉 기준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것보다 더 높아요. 기가 차죠. 그리고 80%는 다 이사고 간부요.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갖고 그냥 열심히 이자 장사해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다 나눠 먹자. 네 사장 할래? 사장 해라. 나도 전무 한번 해볼래. 그래? 그럼 너 전무해. 저 어제 입사했는데 혹시 승진 안 될까요? 술 한잔 따라와. 너무 비하했나요? 글쎄요. 연봉을 해가지고 국민은행보다 더 많이 받아간다.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죠. 근데 새마을금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냐고요? 그죠? 왜 문제를 일으켰냐? 최초의 문제는요, 새마을금고, 그죠? 새마을금고가 전국에 129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0몇 개가 연체율이 10%가 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10건 대출해주는데 한 건을 부도 처리가 되니까 위험한 거죠. 근데 그게 30몇 군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연체율이 10%가 넘는 30몇 군데를 비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 발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몇 군데가 어디야? 그 30몇 군데 중에 내가 돈 연한 데가 해당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눈치 빤 사람들은 빨리 돈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자 1%, 2% 더 받아먹기 위해서 목숨 걸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발 빠른 사람들은요, 그죠? 핸드폰으로 몇 번 띡띡띡띡 하면 상황 종료. 그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파산한 거잖아요. 그나마요, 새마을금고의 주 계획은 그 노령층, 영세 상인, 이런 분들은 뭐죠? 아날로그 감성. 그죠? 느린다는 거예요. 느려. 지금은 내가 바빠서 안 되겠고, 오전에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내가 은행 갈 시간이 없고, 오후에 또 정신이 없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을 때 새마을금고 가서, 아이고, 그때 돈 빼야지. 그때까지 망하겠나. 지금은 미루고, 이제 아날로그 감성, 연령층 그런 사람들만 뺄까 말까 고민하는 거고, 디지털 세대는 벌써 다 빼고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새마을금고는요, 어쨌든 저 행정안전부 소속이 되니까 일반적인 금융권의 BSI 지준율 이거 맞추는 이런 규정도 그것도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는. 얘가 지금 자산이 얼마만큼인지, 얼마만큼 썩었는지,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그 실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돈이 얼마만큼 떼인지. GS건설이요, 금단 신도시 저금 붕괴되고 위험하면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게 한 5천억 정도 손실이다. 지금 이래 추정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닌 GS가. 근데 앞전에, 그죠? 강주 하정 그 아파트인가? 그 현대, 그죠? 그것도 한번 붕괴됐죠. 그거 현대에서 그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번에 GS가 또 그랬어. 그러니까 건설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게 해요? 현대 GS가 저지랄을 하는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사죠? 뭐하러 목숨 걸고 지금 뭘 사요? 지금 분양하는 거 뭐 하는 거요? 이거 무너지고 이러고 자꾸 무너지고 하니까, 야, 완전히 원자재가 폭등을 하는 이 시기에 시공하고 지은 거는 틀림없이 부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그럼 다른 놈들은
믿을 수 있어? 하물며 중견기업들은 오죽하겠어? 지금 이런 감정이죠. GS가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야, 건설 회사는 빌려주지 마. 건설은 안 돼. 그런 분위기가 급속히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요, 큰 회사들이, 그죠? 집을 지을 때는, 주택 관련 직업 보증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GS면 GS 계열사가 직업 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요, GS 한 군데만 보면 지금 현재 그 직업 보증이 그지 2조 9천억, 그러니까 한 3천억 정도, 3조 정도가 직업 보증을 지금 해 있어요. 그거는 GS 이제 계열사들이 쭉 안고 있는 거죠. 안고 있는데 올해죠. 올해 말에, 그러니까 올 연말에 그 직업 보증이 돌아오는 게 그진 한 1조 3천억 정도가 만기 도래해서 돌아오게 돼요. 그럼 그거를 새로운 금융권에서 계속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그게 안 되면 GS 그룹 전체가 완전 파산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GS 그룹 주식들은 제 생각에는 이거 위험해. 보면 안 돼. GS 관련주들은 아예 간종에서 다 삭제. 이게 맞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우리가 새마을금고가 망한다, 안 망한다. 이거 단순하게 새마을금고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요, 새마을금고 여기서 못 막으면 부동산 PF 사태가 다시 재발돼요. 그러다 보면 또 대폭락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나마 지금은, 그죠, 나라에서 이거 위기다 느껴가지고 지금 뭐 발빠르게 개면서 막 수습을 막 하려고 막 열심히 설치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수습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요, 누구 말을 믿고 이거 새마을금고 안전해, 괜찮아, 이래 저래 믿을 못해요.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된다.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정안전부에서 무슨 자꾸 퍼포먼스만 보여주려고 뭐 6천만 원 들고 가가지고 나도 하는데, 그거는 무슨 뭐죠? 삼류도 아니고, 그죠? 애들 장난치는 거다, 이거. 그죠? 너무 좀 어떤 뭐 대책이라는 게, 어떤 정치라는 게 좀 너무 좀 수준 이하의 어떤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가 6천만 원 맡겼으니까 너희도 맡겨. 이미 출금한 돈, 뽑아간 돈, 그죠? 다시 들고 와가지고 예금해 놓으면 세금 감면해 줄게, 뭐 해줄게. 참 기가 차죠. 제가 보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는 딱 그 정도 수준 같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야, 저런 사람들이 이 사태를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걱정이라는 거죠. 지금 몇 분 흘렸습니까? 지금 43분. 그러면 조금 더 좀 해도 되겠네요. 최근에 이래 보면요, 그 어떤 우리가 막 어떤 주식을 하다 보면 문제가 터져요. 새마을금고 이전에 보면요, 주식시장이 계속 악재. 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대로 똑바로 하는지, 지금 이게 뭔 일인지 황당한 일이 자꾸 펼쳐지죠. 저도 주식이 한 30년 넘게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요, 진짜 처음 봤어요. 진정한 모럴 해저드가 뭔지 어떤 그 완결판을 보여준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뻥 터지니까 우와 했더만 그게 뭐라고 여기서 또 하나 뻥 터져요. 그러니까 우와 하니까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더 큰 거를 뻥 터져요. 우와 이제 앞으로 뭐가 터질지 신기할 따름이거든요. 앞전에 그죠? 그 SG 사태 어떤 그때 터졌을 때 표면적으로는요, 뭐 이렇건 저렇건 열심히 떠들지만 결국은요, 쫄딱 망한 것은 누구죠? 쫄딱 망한 것은요, 신용 미수친 개미들만 거지 됐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해주죠. 조용하죠. 그 SG 증권 사태 그때 펼쳐졌을 때요. 5월 1일 날 그 사건이 빵 터지면서 그때 문제가 터지니까 신용 반대 매매가요. 그날 563억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침에 563억치 한가로 막 물량이 쏟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SG 사태가 대체 뭔데 내 종목이 쟤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내게 자꾸 떨어져? 성질이 나죠. 신용 반대 매매란 그런 거예요. 어떤 특정인이 내가 5개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 한 개가 한가 갔어. 그런데 지 돈 갖고 산 게 아니고 신용 미수를 쳐가지고 또 사놨는데 한 개가 한가를 가. 그러면 담보부조사대 보면 나머지 4개를 한가로 그냥 증권사에서 다 팔아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룰이고 법이거든요. 왜? 증권사는 절대 손해보면 안 돼요. 개인들이 망하든 말든지 증권사는 돈 떼이면 안 되잖아요. 고지대금 없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증거금이란 걸 만들어둬요. 증거금. 우리 주식 그죠? 그 계좌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쭉 보면 증거금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돼 있죠? 내가 돈 떼일 위험이 있다는 거는요. 증권사에서 자기 돈 안 떼기 위해서 알아서 증거금 제도를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주식을 팔아서 돈을 출금하려면 언제 찾을 수 있어요? 주식 오늘 팔았다 하면 그죠? 이틀 지나서 팔죠. 그래서 계좌 보면 예수금 플러스 2, 뭐 플러스 1 돼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팔면 오늘, 내일, 모레 그래야 내가 출금이 가능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출금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바로 팔면 바로 주식은 살 수 있어. 그거 왜 그래요? 원래는 안 돼요. 옛날에도 안 됐어요. 원래 법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식을 팔고 나면 내가 오늘 내일 쉬고 모레 아침 돼야 내가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요. 이 주식을 팔 때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왜? 이걸 딱 파는 순간 오늘 내일 주식을 못 사니까 너무너무 심심한 거야. 그러니까 팔아도 조금만 팔아. 왜? 이틀 후에 주식 사고 요거라도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만 파는 거죠. 그게 뭐다? 나도 모르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래 세상이 바뀌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하니까요.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준대요. 왜? 사고 팔고 열심히 해라고. 니 심심하잖아. 이틀 동안 주식 매매도 못하고 얼마나 심심해. 그러니까 어차피 이틀 후에 돈 들어오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시스템상으로 네가 파는 그 즉시 그만큼 다시 주식을 사도록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줄게. 그것도 이자 한 푼도 안 받고 빌려줄게. 그냥 니는 평상시에 똑같이 사고 팔고 해. 뭐 수수료는 뭐 원래 나가는 거고. 그래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업,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전업 단타족,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겼어요. 단타가 어딨어? 오늘 팔면, 오늘 지금 딱 파는 순간, 오늘 내일 쉬고 모레 살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단타를 쳐요? 근데 파는 족족이 바로바로 돈 빌려주니까 하루에 100번 거래해도 바로바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타족이라는 게 생기고, 전업이 생기고, 증권회사만 막 그냥 떼돈 버는 거죠. 그게 지금 시스템이에요. 그것도 더 열심히 빨아먹으려고 온갖 돈 들여가지고 그 희한한 차트, 온갖 차트를 다 개발해내요. 뭐 분봉부터 해가지고 별 희한한 기능을 다 넣어가지고 돈이 있으면 사야 되고 사고 나면 팔아야 되고 사야 될 이유, 팔아야 될 이유, 사야 될 이유, 팔아야 될 이유 끝없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 그걸 보고 샀다 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증권회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 증권회사에서 빌붙어서 먹고 사는 많은 증권쟁이들은 어떻게 해요? 거두는 거죠. 왜? 네가 열심히 사고 팔고 해야 우리가 풍족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월급 받고 그래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열심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열심히 그저 목숨 걸고 해요. 7월 3일 보면요. 동일산업, 동일금속, 그죠? 대한방직, 박리, 만호제강 다 알죠? 이 사태가 벌어졌어요. SG증권 사태 5월 달에 벌어지고 7월 초 되니까 또 뻥 터져요. 그러니까 그날은 뭐예요? 겨우 5종목인데 5종목만 피봤나요? 결국은 거래 정지되고 딱 문제 터진가 거래 정지 시켰다가 그죠? 한 며칠 있다가 7월 3일 해가 거래 재개되고 또 한가 갔어. 막 이래 되고 하니까 7월 3일 날요. 하루에 반대 매매가 928억 쏟아졌어요. 928억치 쏟아지면요. 저 5종목 외에 그 해당 종목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계좌 종목이 그날 한가로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막 개별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일 날은 또 976억이 또 반대 매매가 쏟아져요. 반대 매매가 얼마만큼 쏟아지는지 이런 거는요. 2006년 4월 14일 날 통계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막 그러려니 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고 알았던 게 그 5월 달에 SG증권 사태 벌어지고 나서 아, 이런 제도가 있기는 있었네. 근데 SG 사태 때 하루에 그죠? 600억 되는 돈이 반대 매매 맞았다. 그 피해 여파가 막 1000종목에 이른다 어쩐다. 열심히 떠들었는데 그죠? 이번에 5종목이 7월 달에 또 신기록 경신을 해버렸어요. 지금 신기록은 하루에 976억 반대 매매. 개인들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질지, SG증권 사태가 벌어질지, 아니면 동일금속 저런 5종목이 저런 일이 벌어질지 누가 예상해요? 아무도 예상 못 하죠. 신도 아니고, 거론한 사람도 없죠. 근데 재수 없이 작전주라고, 급등주라고 저 종목 들고 있던 사람들 날벼락 맞은 거예요. 그죠? 근데 현금만 들고 지 종목을 샀으면 저 종목만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거죠. 근데 무모한 욕심에 신용 미수, 셀이 때려가지고 거지 된 거예요. 976억이 반대 매매 나왔단 말은요. 그만큼 신용 미수를 해가지고 사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냥 자살한 거예요, 자살. 이 주식판은요, 절대적인 게 있어요. 어느 그 관련된 어떤 그런 데 보면요, 절대 신용 미수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해요. 왜? 그건 불문율이에요. 왜? 죽어 먹고 사는 기반이니까. 신용 미수? 어떤 미친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용 미수, 그것도 자기의 어떤 그 기회 비용, 기회다. 좋은 거야. 원래 그러는 거야. 누구나 다 그래. 잘만 활용하면 기쁨 곱하기 2.5야. 그게 왜? 그죠? 열심히 부추겨요. 오히려 해라고. 열심히 사고 팔고 해야. 자기네한테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부추겨요. 방송을 이래 보니까 어떤 정신 나간 놈은, 예? 제가 보다 욕이 나오더라고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신용이,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신용이 한 18조 몇천억 되거든요. 그 당시가 19조 조금 넘어가 나갈까 한데, 고객이 닦으면 50조인데, 신용 19조면 적정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보다가 그 컵을 집어 던질 뻔 했어요. 그만큼 도둑놈들밖에 없어요. 기가 차죠. 지금 몇 분입니까? 53분 54. 네. 그러면 여기서 끊고요. 네. 2부에서 마음 연결해서 좀 오늘 성질나는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좀 과격한 방송이 됐습니다. 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